자, 안녕하세요. 교현쌤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 지질시대의 이제 환경과 생물을 할 차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생물들이 살았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지질시대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간단합니다. 지질시대라고 하는 건 지구의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지구가 탄생한 순간부터요. 언제까지를, 현재까지를요,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구가 탄생한 게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암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구가 탄생한 게 언제냐면요. 지금으로부터 대충 한 46억 년 전 정도. 그렇죠? 네. 조금 더 엄밀하게는 45.67억 년 전.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이쯤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얘네들을요 적절하게 나눌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거기 뭐 밑에 보이시겠지만 막 현생 누대, 뭐 시생 누대, 원생 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냐면요. 생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생은요. 생명체 할 때 생입니다. 즉 생명체를 기준으로 나눴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생누대, 생명이 시작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원생누대, 원시적인 생물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현생누대, 현재 생물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생명체들을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생물계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생물계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 뭐 예를 들어서 어류가 굉장히 번성한 시기다. 그러면 우리가 포생대, 뭐 파충류가 번성한 시기다. 그리고 뭐 중생대, 포유류가 번성한 시기다. 신생대. 이런 식으로요. 생물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요. 그곳을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말인데, 이 생물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도대체 무엇으로 알아내냐. 과거에 타임머신 타고 간 것도 아닌데, 당연하게도요. 과거 생물에 이제 흔적이 남아있죠. 아직도.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 부르냐면요.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화석의 변화를 기준으로요, 보통 지질시대를 나누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물계에서 급격하게 일어난 변화를 기준으로 나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화석의 변화를 이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참고로요, 우리가 이렇게 화석이 급격하게 변하는 곳에서는요, 어떤 지질 구조가 발달하게 되냐면요, 부정합이라고 하는 지질 구조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부정합이라고 하는 지질 구조를 경계로요, 화석이요,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부정합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부정합은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라가지고요,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학교에서 알려줬으면요, 그때 이제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는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지질시대를요, 어떻게 구분을 하겠냐, 요거를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질시대의 구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을 하냐? 간단합니다. 먼저 지질시대는요, 크게 누대로 먼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른 누대를요, 다시 대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 자른 대를 다시 기로 잘라버리고요.
그 잘라버린 기는요, 다시 세라고 하는 시기로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누대, 대, 기, 세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우리는요, 세는요,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럼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기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어보면 안 돼요, 원래. 그렇죠? 심지어 얘는요, 고등학교 2학년한테도 잘 안 물어보는 것들 중 하나예요. 그렇죠? 수능 문제 보면요, 기 단위로 잘 구분을 안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일부 문제는 뭐 기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대까지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부 학교에서는 아마 기를 알려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막 고생되는 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으면요, 그때 가서 외워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누대, 대, 기로 나눈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어디냐, 현재부터 시작해서 과거까지 있죠, 그렇죠? 자, 어떤 식으로 나누냐, 우리가 요거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과거부터요, 이제 세 개의 누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현재 생물이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얘를요, 현생 누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원시적인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생 누대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가 시작한 시기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를 우리가 시생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부터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런 식으로 나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생누대 이전에 명왕누대라고 하는 시기가 있긴 했는데 국제층서학회에서는 이거를 비공식적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시생누대가 대략 한 40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26억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생명체가 시작한 시점을요, 요 정도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40억 년 전, 그렇죠? 그리고 40억 년 전부터 시작해서 뭐 46억 년 전 이 시기를 뭐 명왕누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냥 간단하게는 이런 식으로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현생누대를요, 다시 이제 세 가지의 대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부터 고생대, 그리고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거. 그렇죠? 원래 고등학교 1학년은요, 이게 끝입니다. 이 현생누대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한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가면요, 고생대를요, 또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기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고생대에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뭐 오르도비스기, 뭐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해가지고요, 어디까지 가냐, 뭐 페름기까지로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로 나눌 수는 있는데 뭐 이번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는요, 이것까지는 굳이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 원생누대랑 시생누대 있죠?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요, 이제 우리가 생명체들의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생대 초반을 뭐라 불렀죠? 캄브리아기라고 불렀죠. 근데 얘네들은 캄브리아기보다 앞서 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선을 써가지고요, 앞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네 두 개를 합쳐가지고요,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는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이런 식으로 나눈다.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질 시대의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이 상대적 길이를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질시대 중에 어느 시기가 제일 길고 어느 시기가 짧은지 이런 거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요, 역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시기가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 순서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구분하는 이제 연도 있죠? 예, 이거를 조금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따가 볼 텐데 여러 가지 특정 계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때는요,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암기해 주세요. 네, 선캄브리아 시대 시작이 언제라고요? 이게 대충 45.67억 년 전. 오케이? 단위는 억년 전입니다. 뭐 대충 46억 년 전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생대 출발이 언제냐? 대충 한 5.4억 년 전, 조금 더 정확하게는요 5.39억 년 전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중생대 시작이 얼마냐? 2.5억 년 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는 2.52억 년 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자, 신생대가 0.66억 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600만 년 전을 말하는 거죠. 0.66억 년 전이 맞죠? 그리고 언제까지 왔다? 현재까지 왔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암기하실 때 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뭐 알아두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46억 년 전, 얘는 5.4억 년 전, 얘는 2.5억 년 전, 얘 0.66억 년 전, 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외우듯이 외우십시오. 46542566.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46542566. 전화번호 외우듯이, 그렇죠? 선생님, 제가 이거를 왜 외워야 됩니까? 왜 외워야 되냐면요, 두 가지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냐? 예를 들어서 고생대는 전체 지질 시대 중 10% 이상을 차지한다. 뭐 요런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고생대가 전체 지질시대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를요,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전체 지질시대가 대충 46억 년 정도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고생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해봐. 5.4억 년부터 시작해서 2.5억 년 정도 됐으면은, 뭐, 대략 한 2.9억 년, 대충 3억 년 정도 되겠죠. 그렇죠? 대충 한 약 3억 년 동안 유지가 된 시기인데, 야, 46억 년 중에 10%면은요,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야 돼? 4.6억 년을 차지하고 있어야지 10%잖아. 근데 고생대는 3억 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10%보다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잖아. 그럼 뭐 대충 한 6.3% 정도 나오게 됩니다. 고생대가. 그렇죠? 그래서 뭐 둘 중 하나는 암기하셔야 돼요. 뭘 암기하냐? 비율을 암기하든가, 얘가 뭐 88.2%를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암기하든가, 아니면 그냥 나처럼 그냥 4654, 2566으로 잘라가지고 그냥 계산을 하든가, 어쨌든 간 저쨌든 간에 둘 중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시계 문제라고 해가지고요, 요런 문제가 일부 학교에서 좀 출제가 되거든요. 좀 이제 변별력을 하려면은 암기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잖아요. 계산 문제를 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만약에 전체 지질시대를요, 몇 시간이라고 가정할 거냐면요, 12시간으로 가정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시계를 하나 줘놓고, 자, 00시에, 오케이? 자, 00시에 지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0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해가지고서는, 자, 몇 시가 됐어? 11시가 됐다면, 이때는 고생되겠니? 중생되겠니? 신생되겠니? 선캄브리아 시대겠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12시간 중에서 11시가 됐잖아? 그러면은 이게 뭐 여기에 있냐, 여기 속하게 있냐, 이거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뭘로 계산한 다음에, 비율로 계산한 다음에 누적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11분의 10이잖아. 그렇죠? 이거를요,
근데 귀찮으니까 계산기 좀 쓰겠습니다. 그렇죠? 예, 계산은 당신들이 해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11 나누기 12 하면 대충 한 이게 뭐 91.6% 정도? 91.7% 정도 되는 식이거든요. 근데 선캄브리아 시대 비율이 이게 88.2%야. 자, 그럼 91.6%라는 말은요, 88.2보다 크니까 선캄브리아 시대 뒤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고생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충 6.3%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누적 비율이 얼마냐? 88.2에다가 6.3을 더하면 얼마야, 이게? 94.5%야, 이가? 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91.6%라는 말은요, 선캄브리아 시대 이후인데 고생대 이전이라는 말이죠. 고생대 말 이전이었죠. 그래서 11시기라고 하는 시간은 고생대에 속하는 시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비율을 암기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암기해가지고 비율을 계산하든가 뭐 둘 중 하나는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요, 요거에 대한 암기가 일단 필요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질 시대를 나누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지 우리가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 있는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있죠? 6페이지에 있는 밑에 있는 1번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요, 어느 지역의 지층 A부터 E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지층 A부터 E에서 발견되는 화석 기역부터 리을을 나타낸 것인데, 지층 A부터 E를요, 세 지질 시대로 구분할 때 가장 적합한 경계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 나누는 게 가장 적합하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층 A, B, C, D, E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화석,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화석이 여기랑 여기에서 발견됐고요. 니은이라고 하는 화석은 여기서 발견됐고요. 디귿 화석은요, 여기에서 발견됐고, 리을 화석은 여기랑 여기에서 발견됐대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어디서 나누는 게 적합하겠냐?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화석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자, 화석의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 참고로요, 아래에 있는 지층일수록요, 과거죠, 그렇죠? 과거 생물이 살았겠죠? 위로 올라올수록요, 현재 생물들이 살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뿅 하고 등장했다라는 소리죠. 이 종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생물체들, 그렇죠? 근데 여기 니은이라고 하는 생명체들은 어디에서 등장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등장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해버렸다? 멸종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더 이상 발견되지가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디귿이라고 하는 생명체들은 여기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라고 하는 생명체들은 여기서 멸종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석의 변화가 나타나는 곳을 체크해보잖아. 그러면 그 화석의 변화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냐면요. 여기랑 여기 있죠. C랑 D 사이. 그렇죠? 그리고 B랑 C 사이에서 가장 많은 화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지질시대를 넣을 때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석의 변화로 나눈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도 은근슬쩍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화석 계속 화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 화석이라고 하는 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화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페이지에 우리가 화석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미 뭐 다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과거 생물의 유해라든지 아니면은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굳이 뭐 땅 속에 뭐 묻혀 있을 필요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빙하 속에 갇혀 있는 과거 뭐 한 4천만 년 전의 모기 이런 것도 우리가 화석으로 취급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나무가 송진을 만들잖아요. 끈적끈적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송진이 굳어지면은요,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호박에 뭐 예를 들어서 과거 한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바퀴벌레가 갇혀 있었죠. 그러면 걔도 화석으로 취급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과거 생물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요, 그냥 화석으로 취급해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화석의 생성 과정,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요거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간단합니다. 자,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일단 과거 생명체들이요, 땅 속에 매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요렇게 생겨먹은 놈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뭐 산사태라든지 눈사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과거 살았던 생명체들이요, 급격하게 매몰이 된 거예요. 자, 근데 과거 생물들이요, 이런 식으로 땅 속에서요, 계속 보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얘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들 있죠? 예, 시간이 지나면요, 전부 다 분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럼 뭐가 생기냐? 과거 생물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요,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생물의 겉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빈 공간이 만들어지겠는데, 이 빈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틀이라고 해가지고요, 영어로 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몰드가 형성이 되고요. 저 빈 공간이요, 가만히 이제 있지 않죠. 그렇죠? 주변에 있는 다른 물질들이요, 이 빈 공간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뭐 이산화규소라든지 아니면 산화철이라든지 탄산, 칼슘 같은 물질들이 이 빈 공간을 조금씩 채워나가기 시작하면서 굳어지면은 과거 생물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돌멩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른다? 얘를요,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 공간을 채워나가는 과정을요, 이것을 캐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몰드가 형성되고 캐스트 작용이 일어나야지 화석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 과정을요, 화석화 작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화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이 화석을 볼 수 있는 까닭은요, 얘가 땅 속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지각 변동 있죠? 융기 같은 지각 변동을 받아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땅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과거 생물에는 이런 애들이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발견이 될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식으로요, 화석이 드러난 지층을요, 찾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질 구조가 잘 드러나고 있는 지층을요, 우리가 노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데를 연구하고 있다라는 거, 지질학자들이. 그렇죠? 자, 그래서 화석은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석이 생성될 조건이 있어요. 아무 생명체나 전부 다 화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화석의 생성 조건을 이해하고요, 우리가 화석의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석의 생성 조건. 자, 첫 번째, 일단요, 개체수가 많아야 됩니다. 개체수가 많아야지요, 화석이 될 확률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소리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체수가 많아야지 어떤 애들이 화석화 작용을 받아가지고 남아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저런 화석화 작용을 쉽게 받으려면요, 단단한 껍데기라든지 뼈 같은 부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파리 같은 놈들 있죠?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렇죠? 화석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단한 부위가 존재해야지 화석이 잘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얘네들이요, 이제 공기 중에서 이 유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공기 중에 계속 노출이 되잖아? 그러면요, 세균이라든지 곰팡이에 의해서 유해가 다 분해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급격하게 땅 속에 묻혀야 됩니다. 급격한 매몰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몰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몰드가 형성되고요. 캐스트 과정이 일어나야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격히 매몰된 후에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됩니다. 필수적인 조건이고요. 예. 그 다음 네 번째, 지각 변동을요, 받으면 안 됩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잖아? 뭐 마그마 뚫고 지나가잖아? 그러면은 있었던 화석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높은 열과 압력, 이런 거 받으면은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얘네들은요, 주로 어떤 암석에서 발견되냐면요, 퇴적암에서 발견됩니다. 퇴적암이 화석이 잘 이제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세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이 암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성 과정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서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가 그런 거를 화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암석이요,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성질이 변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거를 변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퇴적물들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요, 우리는요, 이것을 퇴적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화성암이랑 변성암에서는요, 화석이 거의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요, 야, 생각해봐. 야, 화석이 만들어졌는데, 야, 마그마가 식었는데 여기 어떻게 과거 생물이 이렇게 간직되어 있겠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확률상 굉장히 낮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그마에서 화석이 발견된다? 말이 안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암석이요,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요, 안 되죠. 그렇죠? 있던 화석도 사라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퇴적암에서 많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 있죠? 퇴적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퇴적작용이요, 바다랑 육지 중에 당연히 어디서 더 잘 일어나게 되냐면요, 바다에서 더 퇴적작용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 화석이요, 육상 생물 화석보다요, 훨씬 더 많이 발견됩니다.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소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의 생성 조건, 이렇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화석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화석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애들은요,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특이한 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표준 화석이라고 불리는 놈들이에요. 자,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어떤 애들이냐, 특정 시기에만 생존했던 생물들의 화석을요,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룡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중생대라고 하는 시기에만 생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룡은 특정 시기에만 살았죠. 표준 화석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놈들을 우리가 표준 화석이라고 부르는데, 자, 표준 화석이 되려면 조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아까도 말했듯이요, 그 종족의 생존 기간이요, 짧아야 됩니다. 특정 기간에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대신 분포 면적은요, 넓어야 됩니다.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번성하며 살다가 한꺼번에 멸종한 애들이 보통 표준화석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잘 알아두십시오. 분포 면적 넓은데 생존기간은 짧아야 됩니다. 그렇죠?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지 표준화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자, 표준화석, 누구가 있냐, 역시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고생대에 살았던 표준화석들. 예, 고생대에서만 살았던 생물들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 있냐면요. 삼엽충. 고생대 초반부터 고생대 말기까지 계속 이제 번성하다가 고생대 말기에 멸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필석. 보통 고생대 이제 초기에서 중기까지만 이제 살다가 고생대 중기에 이제 멸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주어. 얘도 마찬가지로 고생대 중반에 이제 번성하다가 고생대 한 중반에서 후반쯤에 멸종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추충. 얘는 삼엽충과 마찬가지로 고생대 말기에 같이 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요거 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고생대는 삼필갑방이다. 삼필갑방. 오케이? 그래서 얘네 네 가지 예, 잘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대에서만 살았고 지금은 멸종한 애들이에요. 예. 자, 중생대에서만 살았던 생물. 자, 누가 있나요? 첫 번째 공룡 있고요. 두 번째 암모나이트 있습니다. 공룡과 암모나이트. 예. 그리고 뭐 하나만 뭐 더 붙이자면은 뭐 시조새 정도. 새의 조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생대에 이제 백악기란다. 쥐라기라고 하는 시기에만 이제 살았던 예, 생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생대. 자, 신생대에 표준화석에 누가 있냐? 매머드랑 화폐석이 있어요. 이제 화폐석 같은 경우는 신생대 전기에서 이제 번성을 하다가 중기에 멸종을 하게 되고요. 매머드 같은 경우는 신생대 이제 후기에 이제 번성하다가 멸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머드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인간이요 피라미드를 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생대 후기쯤에 멸종을 한 이제 생물들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잘 정리해서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시상화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석과는 다르게 시상화석은요,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했던 생물들을요, 우리가 시상화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특정 장소에서만 생존을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고사리 같은 애들 있죠? 어디에서만 사냐?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고사리가 건조한 지역이다, 살 수 없습니다. 건조한 지역에서는 고사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고사리 화석도 발견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대신 시상화석은요, 생존 기간이 어때야 되냐면요, 길어야 됩니다. 그 종족의 생존 기간은 긴데 어떤 놈들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하고 있으니까 분포 면적이 좁겠죠? 그렇죠? 네, 참고로 우리가 이 분포 면적이 좁다라는 것을요,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요,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시상화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상화석의 예시에는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 네,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사리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은요,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만 사는 놈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온난 다습한 육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산호. 얘네들은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개. 같은 경우는 이제 얕은 바다 또는 갯벌 같은 데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뭐 굳이 하나 더 하자면은 뭐 참나무 정도? 참나무 같은 애들은요, 강수량이 많은 육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시상화석이구나 라고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예, 암기하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화석으로요, 자, 과거 환경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알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자, 화석으로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 그 땅 있죠? 그 지층이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층을 조사해 보니까 뭐가 발견됐다? 예를 들어서 공룡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 지층은요, 중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층이 생성된 시기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 환경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과거에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겠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강원도 태백시 구문서 있죠? 여기서 많이 발견되는 화석이 뭐냐면요, 삼엽충 화석이 많이 발견돼요. 근데 이 삼엽충이라는 놈 있죠? 얘는 참고로 바다 생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강원도 태백시라고 하는 곳은요, 옛날에 뭐였겠다? 바다였겠다. 근데 지금은 뭐가 됐다? 올라와서 육지가 되었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이제 과거에 바다였는지 아니면은 육지였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바다였는데 지금은 육지가 돼서 그러면은 지층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땅이 올라오는 현상,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걸 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융기했는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대륙의 이동. 우리가 옛날에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요,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여기에 남미 대륙이 있고요.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근데 남미 대륙이랑 아프리카 대륙에 해안선이요, 일치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동일한 종류의 화석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이 동물과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식물 화석이요, 같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옛날에는 하나로 붙어 있었지 않았겠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륙의 이동도 우리가 화석으로부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진화 과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물의 진화. 자, 과거에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 보자죠. 그렇죠? 그러면 과거 지층에는요, 척추동물 중에서 어류 화석만 발견되거든요. 근데 그 위 지층에서는요, 어류뿐만 아니라 양서류 화석도 같이 발견되고요. 그 위의 지층에서는요, 어류뿐만 아니라 양서류 화석뿐만 아니라 파충류 화석까지 같이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어류에서 일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양서류로 진화를 했고, 그 양서류에서 또 역시 일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파충류가 되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물들이요,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을 이제 화석으로부터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화석으로 알 수가 있는데, 참고로요, 우리 아까 전에 과거에 이 지역이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를 알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생물들이요, 바다 생물인지 육상 생물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보통 바다 생물 화석이요, 육상 생물 화석보다 훨씬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만 외우면 된다? 오히려 역으로 육상 생물만 외우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바다로 취급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육상에 살고 있었던 생물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공룡입니다. 근데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옛날에 뭐 유튜브나 책 보다가 바다에서 사는 공룡 있던데요, 중생대에. 아니야. 바다에서 사는 공룡은요, 걔네들은요, 어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룡. 오케이? 선생님, 어룡도 공룡이잖아요. 그쵸? 코뿔소는 소냐? 박쥐는 쥐냐?
오케이? 하마할 때 이 마가 말마거든요. 그럼 하마는 말이냐? 오케이? 아니죠, 그렇죠? 예. 공룡은요, 공룡이랑 어룡은요, 다른 종입니다. 다른 놈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돼. 마찬가지야. 익룡 있죠, 익룡. 하늘 나는 애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늘 나는 공룡이 되나요? 하늘 나는 공룡이 아니라 걔네들 익룡이라고, 그렇죠? 공룡이 아니야, 걔네들은. 오케이? 그래서 공룡은 육지에서만 살았던 애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조새 역시 육지에서만 살았고요. 예. 그리고 메모어드, 육상 포유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시상화석에서는 고사리, 참나무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육지에서 살고 있었던 생물이겠습니다. 나머지 나오잖아. 그럼 다 바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완종류라고 하는 애들 나왔어요. 여기 없죠, 그렇죠? 완종류 바다 생물이요. 유공충이라고 하는 애들 나왔어. 여기 없죠? 예, 뭐야? 바다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어떻게 할 수 있다? 화석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육상생물 화석만 외워라. 예,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바다 생물이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예, 우리가 이제 9페이지로 넘어가서, 예. 자,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정리됐죠? 예, 그러면은 9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는요, 예, 과거에 지질대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었는지, 예, 정리 좀 한번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캄브리아 시대의 생물과 환경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교재에 제가 글이 엄청 길게 적어놨죠? 다 읽어보라고 넣은 건데, 일단 수업이니까 시간 관계상 간단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캄브리아 시대에 자, 우리가 첫 번째 어떤 환경이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로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 이제 환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선캄브리아 시대의 환경은요, 일반적으로요, 잘 알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알기 왜 어렵냐? 발견되는 화석의 수가 매우 적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발견되는 화석이요? 왜 거의 없냐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기억나니? 화석이 생성될 조건, 그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요, 생물들이 많이 살질 않았습니다. 즉, 생물의 개체수가 적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이 될 확률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때 살았던 생물들은요, 굉장히 단순한 놈들이었어요. 뭐, 해파리라든지 스펀지 같은 해면동물 위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 특징이 뭐야? 단단한 부위가 없잖아. 그렇죠? 단단한 부위도 존재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 전이잖아. 그렇죠? 이런 애들이 탄생한 게 막 7억 년 전 막 이렇다 이런 말이 해파리 같은 놈들 등장한 지 그렇죠? 7억 년이면은요 대체 남아 있는 게 있을까? 그동안에 지각 변동 받아가지고 다 사라졌겠지. 그렇죠?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각 변동을요 받았을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화석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된 화석으로요 많이 이제 노력해 본 결과 발견된 화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고기후학적 증거라든지 고지질학적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화석 말고도 다른 것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첫 번째, 전반적으로 온난했을 거예요. 근데 두 차례 엄청 큰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기는 대략 한 22억 년 전과 7억 년 전에 두 번의 거대한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오해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빙하기 있잖아? 일반적인 빙하기 해봤자 보통 북극과 남극의 얼음 면적이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정도지 지구가 막 빙하기라고 해서 눈으로 막 덮여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었죠. 근데 선캄브리아 시대에 있던 두 번의 빙하기 있죠. 22억 년 전과 7억 년 전의 빙하기는요. 지구가 그냥 다 싹 다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 동결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눈덩이 지구. 그렇죠? 이 정도의 중기랑 말기에 큰 빙하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생물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물은요, 바다 생물이랑 육상 생물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다에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자, 최초의 생명체가 대략 한 40억 년 전에 출현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때부터를 시생누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대략 한 35억 년 전에 이제 최초로요,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등장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출현했다. 참고로 이 최초의 광합성 생물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남세균. 다른 말로는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도 부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출현했다라는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화석이 있거든요. 참고로 남세균이요, 이런 식으로 생명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주변에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게 주변에 떠있는 모래라든지 아니면은 점토 입자랑 섞여가지고요, 퇴적이 되거든요. 그렇게 남세균의 이제 생명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퇴적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요, 생명체의 유해뿐만 아니라 흔적도 우리가 화석으로 취급한다고 했죠. 이 화석인 겁니다. 화석. 그렇죠? 네,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생명체 살았던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요, 남세균의 생명의 흔적을 보여주는 화석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서는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고 최초의 광합성 생물도 출현했으며, 선캄브리아 시대 말기 정도 되잖아. 그러면요,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시 그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요, 이제 화석으로 발견이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요, 호주의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이제 발견돼 가지고요, 걔네들을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뭐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과학자들이 얘를요 동물로 추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화석에서 콜레스테롤이 발견됐거든요. 참고로 콜레스테롤은요, 동물 세포의 세포막을 이루는 성분이지 식물 세포의 세포막에는 이제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제 화석으로부터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이 시기에 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역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그러면은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을요 선캄브리아 시대 표준 화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얘네들은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생존기간이 길다 이런 말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표준 화석 될 수 없습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선캄브리아 시대 표준 화석 아닙니까? 안 돼요. 분포 면적이 좁습니다. 생존기간은 짧아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화석 선캄브리아 시대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최초가 많죠. 그렇죠? 네, 최초는 항상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육지.
자, 육상생물 이때까지만 해도 있었냐 없었냐? 없었습니다. 자, 육상생물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역시 아직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아가지고요. 육상의 생물들이 살아갈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는요, 요 정도만 알면은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정리하고요. 우리는 10페이지, 그럼 이제 고생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생대, 이제부터 여기를 현생도대라고 부르면서 이제 화석이요 엄청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생물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캄브리아기의 생물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발견되는 화석의 수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보다는요 더 풍부하게 환경이라든지 살았던 생물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고생대는 어떤 환경이었냐 요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고생대 같은 경우는요 역시 전반적으로 온난했으나 그 다음에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기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생대 말기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일어나거든요. 고생대 말기에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대륙이요 하나로 뭉쳐버립니다. 우리가 그거를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초대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륙이 하나로 뭉친 것을 우리가 초대륙이라고 부르는데 그 초대륙에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렇죠? 뭐라고 이름을 불리냐면 걔를요 판게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기에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고생대 말기에만 초대륙 있었던 거 아닙니다. 선캄브리아 시대에도요. 지금으로부터 약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추정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륙은 이렇게 대륙이라고 하는 건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뭉쳤다가 흩어졌다를요 반복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고생대 말기에는 초대륙 판게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굳이 더 한 가지 언급하자면요 이 고생대에 이런 식으로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에팔리치아 산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고생대, 중생대에 만들어진 산맥은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따가 신생대에 만들어진 산맥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두 번째 생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역시 바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바다에서는요 이제 어떤 애들이 굉장히 초반부터 많이 번성을 하냐 초반부터 이제 말기까지요 무척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척추 생물이라고 하면은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우리가 아까 전에 고생대 엄청나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뭐 삼엽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필석 그 다음에 완종류, 방축충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서요 이제 척추가 있는 생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이요 중기쯤에 고생대 중반 대본기라고 하는 시기에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저기 뭐야 갑주어 같은 우리가 이런 생물들을 어류라고 얘기를 하죠. 참고로 얘가 최초의 척추동물입니다. 그렇죠? 갑주어 등 어류가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게 됐다라는 거 바다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무척추동물 번성했고요. 척추동물이 등장했고 번성했다. 대표적으로 갑주 같은 놈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때부터 고생대 중기에 뭐 대충 한 실로리아기 그때쯤부터요.
이제 오존층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생물들이 점차 육지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최초에 육상 식물이 이제 먼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육상 동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고생대였죠. 그래서 자, 최초로 육지로 올라오는 놈들 중에서 식물들은요, 어떤 애들이 있냐, 양의 이빨을 닮았다라고 해서 양치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고사리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들이요,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게 된 시기란 소리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런 무척추동물도요, 당연히 육지로 따라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곤충들이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되게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높았다 이런 말이야. 참고로 곤충들은요, 이런 식으로 산소 호흡을 하잖아? 그러면은 크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피부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형 곤충류들이요, 굉장히 번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얼마나 큰지 잠자리 있죠? 잠자리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비둘기보다 더 클 정도예요. 그렇죠? 메가네우라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애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척추동물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지느러미가 발로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이렇게 막 육지로 기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걔네들이 뭐가 됐냐? 어류에서 양서류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서류 같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했던 시기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발 달린 물고기들, 대표적으로 뭐 아칸토스테가, 오케이? 이크티오스테가, 뭐 틱타알릭, 에우스테롭테론, 뭐 이딴 애들이 막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고생대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좀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는데, 이거 이따가 뒤에서 일단 더 간단하게 표로 정리할 텐데, 일단 요렇게만 먼저 알아두세요. 그리고 참고로 말하는데, 출현이라고 하는 단어랑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 시기에 출현을 했고요, 이 시기에 이런 식으로 번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파충류라고 하는 애들은요, 언제 출현을 했냐면요, 고생대 후기쯤에, 후기에서 말기쯤에 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번성은 중생대에서 하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출현과 번성 시기가 다른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먼저 출현했고 나중에 번성하고 이런 식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하지만 양치식물 같은 애들은 고생대 출현하고 고생대 번성했다. 오케이? 양서류도 마찬가지로 고생대 출현하고 고생대 번성했다. 그렇죠?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죠. 고생대 출현했다라는 거죠. 어류, 고생대 번성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생대로 넘어가서 일단 번성한 생물들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생대로 넘어가서, 자, 이 당시에 어떤 환경이었냐. 역시 전반적으로 온난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약간 한랭한 시기는 뭐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빙하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암기해주세요. 전 지질시대 중에서 유일하게 빙하기가 없었던 시기라는 거. 중생대. 그렇죠?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대 같은 경우는요, 말기에 판기아 만들었다고 했죠? 중생대부터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판기아가 분리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원래 대륙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 있잖아. 근데 이 대륙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쪼개지면서요, 여기 이런 식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요, 바다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있던 바다 있죠? 초대륙 주변에 있던 바다, 얘가 태평양이 되고요. 그렇죠? 이 대륙 사이사이로 바닷물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바다가 형성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서양과 인도양이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중생대에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이 정도로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판기아 분리가 되면서요, 역시 대륙이 충돌하면서 산맥이 만들어지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역시 학교에서
언급을 한 게 아니면요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신생대 산맥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자, 그럼 중생대 생물로 가봅시다. 자, 일단 바다에서는 어떤 놈들 살았냐. 자, 바다에서는요 이제 암모나이트 같은 놈들이라든지 앵무조개 같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애들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두족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종류가 많이 번성을 했다. 참고로 두 종류가 뭐냐면요 오징어랑 문어 같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자, 오징어 한번 생각해봐. 오징어 어떻게 생겨먹었어?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잖아. 그렇죠? 네.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머리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몸통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다리가 있죠? 그래서 예, 다리가 머리에 붙었다라고 해서요 두족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고로 전복 있죠? 전복은요 발이요 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배에 달려 있는 발로. 그런 애들을 복종류라고 얘기를 해요. 조개 같은 애들은 완종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발이 어디에 달렸는지를 따라서 예,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충.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예. 자, 바다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놈들이 많이 번성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육지로 한번 와볼까요? 자, 육지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는요, 양서류가 많이 번성했다라고 했죠. 근데 이 고생대 후기에서 말기쯤에 파충류가 출현을 하게 되고, 고생대 말기에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합니다. 대멸종. 오케이? 그 다음에 거의 지구가 리셋이 되고요. 예. 이때 그 빈자리를, 양서류가 차지하고 있던 그 빈자리를요, 이제 누가 채우기 시작한다? 공룡과 같은 파충류가 채우기 시작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완전 우리가 이 시기를요 파충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생대는 어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육지에서는 이렇게 공룡과 같은 파충류가, 바다에서는 해양 파충류, 그 다음에 익룡과 같은 비행 파충류,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양치식물들이 많이 멸종을 하고 고생대 말기에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 거시식물들이 채웁니다. 거시식물의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요 소철, 예, 그리고 은행나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소철이 뭐 소나무 친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소철이라든지 은행나무 같은 거시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한 시기라고 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생대. 오케이? 자, 정리 끝. 넘어갑시다. 신생대. 자, 첫 번째 신생대 환경. 예, 역시 전반적으로 온난했습니다. 전기에는 온난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생대 말기가 되잖아. 신생대 말기에 여러 차례의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빙하가 총 몇 번 찾아오냐면요 4번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빙하기랑 빙하기 사이에 조금 온난한 시기를 간빙기라고 부르는데, 빙하기 4번과 간빙기 3번이요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생대에는 이제 기후는 이랬다, 예,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중생대 판기가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신생대는 더 많이 분리가 되면서 현재와 비슷한 수력 분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생대에서 이제 저기 인도 대륙이요 이렇게 북상을 하면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이제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요거 암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 하나예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된 시기가 언제니 하면은 신생대 고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해 주실 것. 여기 산맥, 여기 산맥은 학교에서 언급하면 외우시고요. 언급 안 했다 몰라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자, 어떤 생물들 살았을까요? 자, 일단 바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요, 우리 아까 전에 표준화석 봤죠? 그렇죠? 예, 누구 있었죠? 신생대 표준화석, 화폐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화폐석과 같은 이런 애들을 분류체계상 뭐라고 하냐면요, 유공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 유공충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했던 시기다 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육지에서는 어떤 생물들이 많이 번성을 했을까? 자, 육지에서 같은 경우는 매머드와 같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얘네들을 젖을 먹이고 새끼를 기르는 애들, 그렇죠? 예, 포유류라고 얘기를 하죠. 포유들이 많이 번성을 하고요. 예, 조류 같은 애들도요. 자, 중생대에 등장을 해가지고, 중생대 출연해가지고요, 요 신생대에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거시식물들 있죠? 역시 중생대 말기쯤에 대멸종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거시식물의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냐? 속시식물들이 채워주게 되는데, 그 속시식물의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뭐 참나무라든지 단풍나무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나무라든지 단풍나무 같은 누가 속시식물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신생대는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 이런 것들 디테일한 거 당연히 우리가 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조금만 더 중요한 애들만요 따로 골라가지고요, 출현한 시기랑 번성한 시기 좀 우리가 같이 암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표로 한번 같이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물론 그거를요, 제가 저기 11페이지에 5번에 지질시대의 생물 변천 과정이라고 해서 일단 표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살짝 복잡해 보이시죠? 그렇죠? 생물 그룹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척추동물. 대표적으로 누구 있죠?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그 다음에 포유류, 조류,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척추동물 언제 출현했냐, 언제 번성했냐. 그리고 두 번째, 식물로 넘어가서 양치식물, 그리고 거시식물, 속시식물. 얘네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뭘 외우시면 되냐면요, 번성한 시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번성을 외우고요, 그 다음에 출현을요 곁들여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번성한 시기부터 먼저 정리해보자면요, 자, 어류, 고생대를 어류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양서류도요, 오존층이 만들어진 다음에 고생대 중기에 번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고생대 중기에서 후기, 한 석탄기? 그쯤에 번성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중생대를 뭐라 불렀어요? 파충류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파충류, 중생대에 많이 번성했고요. 자, 포유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대를 포유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류 역시 신생대에 많이 번성을 한 생물들이에요. 그리고 양치, 거시, 속시는 각각 시기 하나씩, 양치식물이 고생대 번성, 그리고 거시식물이 중생대 번성, 속시식물이 신생대 번성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출현한 시기가 번성한 시기보다 한 단계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속시식물은 신생대 번성을 했죠. 중생대 말기, 백악기라고 하는 시기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는 대만 알면 되니까. 중생대에 출현을 해서 신생대에 번성했구나,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거시식물은 중생대 번성했죠. 언제 출현했냐? 고생대 말기쯤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대충 이제 고생대 말기, 폐륜기쯤에 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양치식물은요, 고생대 번성을 했죠. 석탄기쯤 번성했거든요. 근데 출현을요,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선캄브리아 시대의 생물과 현생 누대 생물들은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거의 선캄브리아 시대 후손은요, 남아있는 애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식물들은요, 고생대 번성을 했잖아. 그냥 고생대 번성했던 놈들은요, 고생대에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정리해볼까요? 조류랑 포유류, 신생대 번성했죠? 각각 언제 출현했냐? 포유류가 중생대 초기, 트라이아스기라고 하는 시기에 출현했고요. 조류는 이제 신생대 번성을 했죠? 중생대 중기쯤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쥐라기라고 하는 시기에 출현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리고 파충류 중생대 번성했죠? 예, 고생대 말기, 후기에서 말기쯤에 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양서류 고생대 중기쯤에 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류 고생대 초기, 오르도비스기에 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죠? 솔직히 이거를 외우게 하면 좀 선이 넘거든요. 얘가 어느 기까지인지 학교에서 알려주잖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외우긴 해야 돼. 그쵸? 근데, 우리는 보통 대만 외우시면 충분하고요. 대만.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외우고 싶다. 그러면요, 고생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 이 정도만 구분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이거 기까지 외우잖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능 보는 애들도요, 그 정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초, 중, 후. 요 정도만 외우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가지고 잘 적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물과 식물들이 이런 식으로 진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류, 양서류, 파충류에서 포유류랑 조류로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진화 단계를 보면. 그렇죠? 그리고 해조류 있죠? 김이라든지 미역이랑 다시마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해조류에서 양치식물, 그 다음에 거치식물, 그 다음에 속치식물 이런 식으로 진화해왔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소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질학적 증거들로부터 이제 알아낸 사실, 생물들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기후는 온난했다가 한랭했다를 이제 반복해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중생대에는 빙하기 없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암기해야 될 거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 최초의 뭐가 등장한 시기,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 시기, 선캄브리아 시대,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출현한 시기, 역시 선캄브리아 시대,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 선캄브리아 시대. 자, 최초의 육상 생물이 출현한 시기 언제냐? 고생대입니다. 이때 최초의 육상 생물들이 등장한 거죠. 없다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육상 생물 출현한 시기 이 시기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런 애들, 우리가 보고 있는 생물들 계열 언제 출현했는지 언제 번성한지 기본이고요. 참고로 이걸 제가 안 적었는데 알아두셔야죠. 그렇죠? 최초의 인류 조상이 출현한 시기가 언제냐? 역시 신생대입니다. 그렇죠? 적어놔야겠다.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시기다. 지금으로부터 대충 한 700만 년 전,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 이딴 애들이요,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걔를 인류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잘 알고 있잖아. 그거 이해해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이전에도요,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이딴 애들도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화석들이 발견되면서요, 지금 정보들이요, 갱신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로 가볼까요? 12페이지. 아까 전에 중간중간에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이제 고생대 말기에 대멸종이 있어가지고 지구 생명체들이 거의 리셋되다시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요, 그 대멸종입니다. 말 그대로 대량으로 멸종하는 걸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간 인구가 한 대략 80억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80억의 인간이 내일 만약에 싹 다 죽었어. 그렇죠? 그럼 그거 대멸종인가? 우리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죽었으니까 대멸종이라고 보는데 그 대멸종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한 종 멸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멸종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 종이요 한꺼번에 죽는 거를요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정도로 많은 생물들이요, 한꺼번에 죽으려면요, 지구에 엄청난 환경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멸종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예, 우리가 통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급격한 지구 환경의 변화. 우리가 이것을 대멸종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급격한 지구 환경의 변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소행성 충돌이라든지 운석 충돌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규모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대멸종의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참고로요, 우리 지금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죠? 예, 요런 기후변화도 역시 대멸종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참고로요, 이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요, 막 100만 년 동안에 지구 온도 1.5도씩 올라갔다 이런 말이야. 100만 년 동안에.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구가 온난화 시기도 있고 한랭한 시기도 있고, 그럼 지금은 자연스럽게 온난해지는 시기가 아니냐? 아닙니다.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에 뭐 거의 100년 동안에 1.5도씩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100만 년에 1.5도씩 올라갔는데 지금은 100년에 1.5도씩 올라간 거예요. 미친 듯한 그 기온 상승률이라는 소리야, 그렇죠? 이 정도로 기후가 빠르게 변하잖아. 생물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응을 못하니까 많은 생물들이 죽겠죠. 대멸종의 원인 기후 변화, 해수면 높이 변화 이런 거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다? 지질 시대의 대멸종을 보고 있으니까. 자, 지질시대 대멸종은요, 총 몇 차례가 있었냐면요, 5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생대에 일어난 대멸종이요, 3번이고요, 중생대에 일어난 대멸종이 2번입니다. 이렇게 총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나오는 자료 중에 그게 뭐냐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에서 생물 과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생물 과의 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양이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러면 그 고양이과에 사는 생물 어떤 것들이 있냐? 고양이, 그 다음에 호랑이, 사자, 표범, 뭐 퓨마, 뭐 치타, 카라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런 애들을 다 합쳐서 고양이과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런 과의 개수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변해왔냐, 이런 식으로 변해왔던 소리죠. 그렇죠? 예. 점점점 과가 다양해지다가 감소하다가, 다양해지다가 감소하다가, 다양해지다가 감소하다가, 다양해지다가 감소하다가, 다양해지다가 감소하다가 이런 식으로 점점점 과의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 과의 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시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를요, 뭐라 부른다?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고생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중생대, 그리고 그 이후에 신생대, 요렇게 나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고생대에 3번, 중생대에 2번의 대멸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어디냐면요, 이 3차 대멸종이요,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렇죠? 저 시기가 언제죠? 고생대 말기죠. 그렇죠? 고생대 말기에 도대체 뭐가 일어났길래 도대체 이 정도로 많은 생물종이 멸종을 해버렸냐라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이 고생대 말기에 뭐가 일어났다? 판게아가 형성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베리아 지역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육상 생물의 한 70% 이상이 멸종을 하게 되고요. 더 치명적인 건 이겁니다. 대륙이 하나로 뭉치죠? 그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로 1, 세로 1짜리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대륙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이때 해안선 길이 있죠?
이렇게 대륙 두 개가 있을 때 해안선 길이 얼마가 되죠?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두 개의 대륙이 하나로 뭉쳐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요, 해안선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요, 6이 돼버리죠. 그렇죠? 참고로 바다 생물들 있죠? 참고로 우리가 대륙의 단면을 옆에서 그리잖아? 여기 이렇게 육지가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다라고 치면은요, 이 바다랑 육지랑 만나는 곳은요, 이렇게 수심이 얕은 곳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대륙붕이라고 얘기해요. 대륙붕. 참고로 대부분의 바다 생물은요, 여기 사는 겁니다. 여기 살지 않아요. 예, 물론 여기 사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예, 대부분의 생물들이 대륙붕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대륙이 하나로 뭉쳐버리잖아. 대륙붕 면적이 감소하죠. 그럼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게 되면서요,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여기서 멸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해양 생물의 96%가 이때 멸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3차 대멸종, 고생대 말기에 일어난 대멸종이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우리 고생대 말기를 아까 전에 뭐라 불렀냐면요, 페름기라고 불렀죠? 그래서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름기 말 대멸종.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큰 대멸종이 언제냐면요, 중생대 말기에 일어났던 대멸종. 이 5차 대멸종이 두 번째로 큰 대멸종이었어요. 그렇죠? 예. 참고로 원인을 뭐로 보냐면요, 운석 충돌, 소행성 충돌로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대랑 신생대 사이 지층 있죠? 여기에서는요,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근데 그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는 보통 운석에 많이 있는 원소라 가지고요, 운석이 충돌해가지고 공룡들 다 멸종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사실 근데 아까 뻥쳤어요. 예. 뭐가 뻥이냐? 중생대 말기에 공룡 멸종했다라고 했죠? 근데 사실 멸종 안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직 멸종을 안 했어요. 아직 살아남았어. 그리고 당신들이요, 일주일에 하나씩 먹어요. 오케이? 공룡을. 그쵸? 예. 그게 누구냐? 현생 조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조류가 공룡 중에서도요, 수강류 공룡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수강류 공룡의 후손을요, 우리가 현생조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화해가지고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조류는. 그쵸? 공룡들은. 그쵸? 근데 이상하지 않니? 공룡은 파충류라며. 공룡은 파충류라고 했잖아. 근데 그 공룡 중에 일부, 수강류 공룡의 일부가 살아남아서 조류가 됐잖아. 그 파충류 안에 조류가 속하네? 예. 근데 실제로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대 생명과학에서는요, 조류랑 파충류를요, 섞어가지고요, 얘네들을 한데 뭉쳐가지고요, 뭐로 분류를 하냐면요, 석형류라고 다시 분류를 합니다. 물론 뭐 파충류, 조류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잘못됐냐?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런 게 있었다라고 그냥 재미삼아 그냥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2페이지에 있는 대표절 3번 있죠? 네, 그거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자료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지질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요,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할수록요, 시간이 흐르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냐, 삼엽충이 출현했대요. 그리고 요 시기에 방추충이 멸종했고요. 그리고 이때 화폐석이 멸종했대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때를요, A시기라고 하고요.
요때부터 요때까지를 B식이라고 했을 때 밑에 있는 거 11개 OX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에서 이 삼엽충에 출현한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삼엽충에 출현한 시기는요, 고생대 초기예요. 자, 고생대 초기에 이런 식으로 출현하게 되고요. 방추충이 멸종한 시기가 고생대 말기입니다. 그리고 화폐석이 멸종한 시기가 이제 신생대 한 저기 중기 정도? 우리가 신생대에 이제 팔레오기, 네오기라고 하는 시절 있죠? 네오기 말에 이제 얘가 멸종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선생님 제가 신생대 중기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 몰라도요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신생대 멸종했다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1번부터 먼저 봅시다. A기간은 B기간보다 짧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A기간은요 고생대 초부터 고생대 말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언제라고요? 고생대 초기가 5.4억 년이라고 했죠? 이게 2.5억 년이라고 했죠? 고생대 말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략 한 2.9억 년 정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화폐석이 멸종한 거를요 현재라고 봐도, 이렇게 화폐석이 언제 멸종했는지 몰라. 현재라고 쳐도요 맥시멈이 이게 얼마야? 2.5억 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A 시기가 무조건 B 시기보다 뭐 하게 된다? 길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도 2.5억 년보다 짧습니다. 그렇죠? 얘가 현재 멸종한 애들이 아니죠. 신생대한 중기쯤에 멸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틀린 말이고요. 자, 2번 A 기간에 최초의 광합성 생물 출현했다. 아니죠.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요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X. 자, 3번에 A 기간에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였다. 아닙니다. 최초의 다세포 생물은요 선캄브리아 시대 말기쯤에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3번도 X. 자, 4번 A 기간에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하였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척추동물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어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류가 이때 출현하고 이때 번성했죠. 그렇죠? 4번 맞는 말. 5번에 A 기간에 최초의 육상식물 출현하였다. 맞는 말이죠. 고생대 한 중기, 한 실루리아기쯤에 최초의 육상식물 출현했다. 맞는 말이 되고요. 자, 6번에 A 기간에 최초의 양서류가 출현하였다. 맞는 말이죠. 양서류 출현해가지고 양서류 번성합니다. 대본기쯤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B 기간에 최초의 파충류가 출현하였다라고 했는데 틀린 말입니다. 파충류는 고생대 말기쯤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8번 B 기간에 최초의 포유류가 출현하였다. 맞는 말이죠. 포유류는요 중생대 초기 한 요쯤에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9번에 B 기간에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맞는 말이죠. 고생대 말기에 판기아 만들어지고 중생대부터 분리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10번에 B 기간에 공룡이 멸종하였다. 맞는 말이죠. 중생대 말에 공룡 멸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B 기간의 지층에서는요 양치식물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양치식물은 고생대에 번성한 거니까 이때는 발견이 안 되겠네요 하면 안 되죠. 양치식물들은요 고생대에 출현을 해서 고생대에 번성을 했고요. 지금도 있죠. 고사리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치식물 화석은요 A에서도 발견되고요 B에서도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1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질시대는요, 좀 수업이 길었는데, 뭐, 아까 전에 초반에 했던 그런 외워가지고요, 계산하는 그런 문제 제외하고선요, 보통 이런 식으로요, 그냥 암기하면은요, 꼼꼼히 암기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외워주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생물들이요 점차 다양해지는 걸 우리가 진화라고 부르거든요. 그 진화가 일어나는 까닭,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